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았던 두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단점 모두 파헤쳐 볼 거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유럽을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큰 장점은 꽤나 열려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덜란드라고 딱 떠올렸을 때 흔히들 먼저 생각하는 게 축구, 튤립, 성매매 합법, 마리아나 합법 등등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합법이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더치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오히려 합법으로 하면은 소비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대요. 사실상 네덜란드인들 중에서 레드라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곳이나 아니면 커피숍을 네덜란드인이 많이 가진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관광객 비중이 훨씬 큽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이 네덜란드에서는 꽤 합법적인 것들이 많은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인드도 정말 오픈 마인드라는 거죠. 특히 더치인들 중에서는요, 좋은 일을 하는 기업, NGO, 작은 기업 등등 그런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착한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나라가 이미 발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소비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픈 마인드라는 것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네덜란드는 나라가 정말 작지만 우리 한반도보다 작습니다. 근데 인구 대비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하는 국가 5손가락 안에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네덜란드 친구들 만나면 국제정세라든지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엄청 깨어 있어요. 다문화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의 나라 하면 어디를 떠올리죠? 네,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유럽에 살아보니까요, 다른 나라 친구들도 있잖아요. 프랑스 친구도 만나고 스페인 친구, 독일 친구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 말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젠틀한 나라다, 합리적인 나라다, 역시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영토가 꽤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방문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네덜란드가 지역 균형이 잘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 아니면 기차역, 기차중앙역, 타 유럽 국가의 수도, 제2도시, 제3도시까지 그렇게만 발전됐다고 가정을 하면 네덜란드는요, 진짜 저기 엄청 작은 도시도 그 도시에 큰 마트가 있고 기차역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큰 도시, 저기 뭐 수도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마 이런 지역 균형이 잘 잡힌 나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분들도 네덜란드로 행정 출장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모든 면을 알고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기로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국가여서 정말 유학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유학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졸업하고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 인생을 봤을 때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국가의 또 다른 장점은 단언컨대 영어입니다. 모국어인 네덜란드어, 더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인들 영어가 진짜 능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네덜란드에서 유학한다고 해서 네덜란드로 이직을 한다고 해서 굳이 네덜란드어를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영어만 하셔도 소통은 됩니다. 물론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진짜 뼛속까지 흡수되고 싶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는 저는 진짜 추천하긴 해요. 특히 이 나라 사람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인들처럼 말 엄청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흔히 사용한다는 슬랭을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처럼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해. 그리고 영어를 배우면서 뭔가 유학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안성맞춤인 나라.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다가 아 맞다,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수능 영어 강사 조정식 쌤 영상이었는데 영어를 빨리 늘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비영어권, 즉 유럽인들과 영어로 소통을 하다 보면 영어가 은근히 빨리 늡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저도 동의하는데 그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에 집중을 엄청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정식 쌤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 네,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단점은 아무래도 동유럽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높은 생활비, 높은 학비. 그래서 동유럽에 비해서 여러분 정착하기 조금 빡세요. 경제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9월 학기 시작이잖아요. 보통 학교가. 그래서 8월에 네덜란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10월에 구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집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네덜란드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교통권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동유럽, 그 중에서 헝가리는 국제학생들도 학생 티켓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든 면, 경제적인 면, 생활적인 면, 이런 거는 네덜란드가 아무래도 유학하기에는 큰 단점을 가진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단점은, 이건 당신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인 비율이 그닥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언젠가는 외로움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당신이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극강의 이야.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도 너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음식 안 먹고, 그리고 뭐 한국 TV 안 보고 이런 분들 없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살면 어쩔 수 없이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더 원하게 돼요. 이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그리 좋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유럽, 헝가리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헝가리 장점은 누가 뭐래도 경제적인 면이죠. 학비며 기숙사비며 엄청 저렴합니다. 심지어 학생 교통권은요,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헝가리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헝가리 전체를 이제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권이 있어요. 헝가리 패스라고 하는데, 그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9,000원 선입니다. 저는 이 9,000원이라는 가격이 한 달에 부다페스트 수도만 돌아다녀도 너무 저렴한 대중교통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헝가리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살짝이 아니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생 알바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부다페스트 인구가 약 180만 명이거든요. 근데 매년 부다페스트 인구 2배나 되는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오시면 카페 진짜 많고요. 레스토랑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시급이 저렴하긴 합니다. 시급이 낮긴 한데 어쨌든 서유럽에 비해서는 생활물가도 낮기 때문에 그 시급으로 알바를 하셔도 충분히 생활비 정도는 버실 수가 있어요. 헝가리의 또 다른 장점은 한국인 커뮤니티가 크다는 겁니다. 한국인 커뮤니티가 꽤 크게 생성돼 있고요. 한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시내에 나가보면요, 진짜 부다페스트 정중앙에 산업은행이 약 1년 전에 헝가리에 진출해서 건물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저를 헝가리 사람들이 좋게 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 헝가리에서 한국의 위상은요, 미국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온 학생으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부자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암튼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헝가리인들도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엄청 잘해줘요. 아무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헝가리 추천. 또 졸업 후에 여기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헝가리에 위치한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한 건데, 동유럽에 위치한 한국 기업들이 동유럽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기업이라면 서유럽에 위치한 한국 지사, 동유럽에 위치한 한국 지사 연봉이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헝가리는요,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시면 집세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해외 취업해서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데 돈 모으기 너무 힘들어. 렌트비 나가, 뭐 생활물가 나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미국 서유럽 얘기고요. 동유럽에 위치한 한국 기업 다니시면 렌트비 나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헝가리는 이제 주재원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분들은 보통 가족이랑 다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자녀분들, 그분들의 배우자분들도 함께 오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만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동유럽 중에 하나. 이거 진짜 큰 장점입니다. 제가 좋은 점만 얘기를 했으니까 단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흡연인이 아니라서 정말 큰 단점으로 다가온 건데 헝가리 사람들 더불어 동유럽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펴댑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담배 피면서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논문으로 써야겠다.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펴요. 그래서 맨날 제가 교수님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너네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 막 이렇게 말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늘 제가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헝가리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근데 1990년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헝가리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건데 그때 공산 정권 붕괴되면서 자유의 상징으로 담배 피는 게 엄청 유행했대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여기 동유럽, 헝가리는 아직까지는 서유럽에 비해서 뭐 웰빙 이런 인식이 아직은 덜한 것 같아요. 건강이나 나를 위한 소비보다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즐기기 위한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여러분들이 흡연인이라면은 제가 말한 단점이 단점이 아니겠죠? 아무튼 또 다른 단점 얘기해 볼게요. 부다페스트를 제외하고 제2도시, 제3도시라고 불려지는 곳들이 그렇게 크거나 국제적인 느낌을 갖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할 때는 부다페스트가 아니어도 돼요. 제2도시, 제3도시, 심지어 되게 작은 도시에서 공부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을 할 때, 해외 취업을 할 때는 무조건 부다페스트로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부다페스트에 잡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덜란드는 이미 뭔가 완료가 된 나라, 동유럽, 헝가리는 현재 진행형인 나라.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기회라는 면에서는 여기 헝가리, 동유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게 봐주고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플랜인데 뭔가 재밌는 이벤트를 여기 헝가리에서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계획 단계이긴 한데 이 제 계획이 사실 서유럽에서는 그닥 신선하고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헝가리에서는 엄청 신선한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짧은 유학 기간 동안 공부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 배우고 또 뭐 기술을 함양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여러분 유학의 어떤 플랜이라면 네덜란드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거니까 필요하신 것만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